안녕하세요. 추세추정TV입니다. 11월 23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향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30개 종목을 추려봤고요. 일단은 화면을 캡처를 하시고 테마별로 또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이 내용을 캡처하시고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임팩트 있게 해서 영상을 좀 너무 길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한알령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영상, 컨텐츠, 웹툰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거래대금이 260억 정도 나왔고요. 흐름이 어쨌든 쌍바닥 흐름이 나오면서 시총은 3천억 정도 나오고 실적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130억,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뚜렷한 매출 성장세가 있는 회사로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추세로 봤을 때도 주봉상 흐름도 이제 좀 올라타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간 내렸다가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를 갔고요. 그에 비해서 대원 미디어가 거래대금은 530억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쌍바닥인데 여기는 엉덩이가 살짝 더 높은 쌍바닥이 나오면서 주봉상의 흐름도 살짝 올라타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총은 1,700억인데 지금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네요. 그 전에도 한 7, 80억 나왔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다면 대원미디어가 조금 더 앞선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미스터 블루인데요. 시총은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단위로 한 6, 70억 정도, 작년이 좀 줄었네요. 오히려 매출이 좀 줄었던 거는 아쉽고 전체로 봤을 때도 매출이 막 그렇게 막 좋아지는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거래대금 한 450억 정도 나왔고요. 시총은 1,480억이니까 좀 가볍고 엉덩이가 좀 처지는 모습이죠. 그러면 세 개 중에 모습을 본다면 어쨌든 키다리 스튜디오는 상한가니까 상한가는 또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한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원 미디어가 기술적 흐름이나 실적이 괜찮다. 미스터 블루는 좀 처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A스토리입니다. 우영우로 한번 대박 치고 올라갔다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시총은 한 2,500억 되고 오늘 거래대금은 170억 나왔고 그리고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성장하는 회사고 향후도 더 성장하는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드라마 제작 콘텐츠 회사로서 A스토리 오른 것들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너무 과열되어 있고요. 조금 요 21선, 61선 근처까지 좀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SM이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장기간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꼬불꼬불 1중, 2중, 3중, 4중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4중 바닥을 만들고 그 바닥권을 지금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중 바닥을 만들고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쭉 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충분히 모았다. 그리고 시총은 1조 8천억이고 영업이익은 한 900억, 당기순이익 900억 나오고 내년도 또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1200억, 1400억 더 늘어날 회사이기 때문에 SM 또 이런 한알령 기대감까지 또 반영이 되면서 더 강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좋은 종목이 JYP죠. JYP도 멋진 쌍바닥 만들면서 주간 단위 흐름도 완전히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추세는 먼저 만들었죠. JYP가 시가총액은 2조 2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는데 JYP도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재무적으로 보여주는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LG 계열에서 LG화학하고 같이 2차 전지 팩을 공급하고 있는 나라 M&D 공장이 많이 늘어날수록 같이 혜택을 볼 거고요. 시총이 좀 가볍습니다. 1,040억이고 그리고 실적도 어쨌든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성장하는 회사이다. 지금도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나오는 실체가 있는 회사고요. 나라 M&D 지금 뭐 완전히 바닥권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주봉상으로도 완전히 바닥에 쌍바닥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나라 M&D 21선 완전히 쌍바닥 기술적 흐름 그 다음에 테마 실적 다 좋은 회사이고요. HYTC도 제가 2차전지 부품 종목으로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신규 상장주이고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11월 초에 거래대금이 한 350억 정도 나왔네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되고 유통 비율이 한 50% 되네요. 한 600억 정도 유통이 되는 종목이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21선 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투자하시면 괜찮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캔 케이스 관련해서 상신 EDP가 2차 전지 이제 섹터 내 순환으로서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거래대금 500억 쏟으면서 갑자기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간 조정 받고 5일선 지지를 받고 오늘 4% 상승을 했네요. 주간 단위 흐름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시총은 2,600억이고 영업이익이 340억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동반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검사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시총은 2,000억 그리고 뭐 실적은 여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적자를 보이는 회사는 아니고 실적이 있는 회사이고요. 워낙 내용 자체가 검사 솔루션이라는 내용 자체가 좋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에 지금 21선이 큰 대자로 쌍바닥을 보이면서 그 위에 다시 지금 안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요즘 2차 전지가 잠깐 쉬고 있는데 그렇다고 추세가 다 끝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코닉 오토메이션도 2차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하면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차 전지 충전 관련해서 S트래픽도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21선을 밟고 오늘 11% 상승을 했네요. 11% 상승을 했지만 시가총액은 한 1280억이고요. 너무 올라갈 때 따라 붙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로 간다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기간 조정이나 5일선에 최소한 안착하는 모습 정도는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맞겠고요.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알루미늄 관련된 기술을 이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코다코라는 종목이 시가총액도 512억 작은 종목이고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아닌데 어쨌든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대금은 53억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작고 그렇다고 상한가 들어간 시간이 그렇게 빠른 시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예. 근데 시총이 작고 어쨌든 상한가고 재료는 알루미늄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갖고는 좀 특이한 종목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21선을 강하게 쌍바닥을 만들고 거래대금이 최근에 7월부터 많이 형성이 됐다가 오늘 일론 머스크랑
윤 대통령이랑 뭐 통화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총은 1370억이고요. 어쨌든 뭐 테슬라 공급 이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실적이 빵빵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약간 테마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JM 홀딩스도 9월 달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거래대금도 많이 나왔다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한 상태에서 9% 상승을 했네요.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에너지를 웅치구를 하고 이렇게 위로 솟았다는 것은 위로 갈 여지를 충분히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총은 630억, 그리고 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0억 정도 버는 회사여서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신 같은 회사는 계속 거론이 되는 2차 전지, 자동차 셰시 관련된 바디 프레임 이런 쪽 관련된 회사인데 기술 매출이 워낙 좋고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는 그에 화답하지 못하고 시원하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주간 단위 추세도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시총이 3,100억인데 영업이익이 800억, 당기순이익 1,000억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 실적대로 간다라고 봐서 화신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토N이라는 종목은 자동차 부품 B2B,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분사된 회사로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중개한다. 뭐 커머스 플랫폼, 자동차 관련한 뭐 다양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커머스 플랫폼이고 이제 중고차까지 진출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10월 달에 거래대금이 300억, 900억 나오면서 시총 1700억 대비 많은 거래대금이 나오고 우상향하는 트렌드에서 오늘 4% 상승을 했네요. 다시 전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PC 디렉트라는 종목은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UAM 관련된 내용이 기사화 됐을 때 그때 거래대금이 한 700억 정도 나왔고요. 시총도 770억. 그리고 원래는 PC 관련된 부품 이런 쪽 회사인데 탄탄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21년도에는 PC 수요가 워낙 많아서 당기순이익도 130억 벌었고 유보율도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두 번 이렇게 거래가 시원하게 나오고 팔아먹은 게 없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죠. 바닥권에서 뭔가 한번 사고를 치는 그런 모습들,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한번 뭔가 사건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위메이드 관련 종목들이 오늘 다 상승을 했는데요.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게 내일이다. 그래서 이제 위믹스하고 가장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위메이드 맥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 플레이가 올랐는데 위닉스의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거래소의 4개의 거래소에서 뭐 유통 물량에 대해서 이제 뭐 투명하지 않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문제로 계속 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가상화폐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게 위닉스만의 문제인지 그러면 다른 외국에서 발행한 코인들은 정확하게 유통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차피 가상화폐라는 게 그냥 찍어내고 유통시키는 그런 거로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위닉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 해소되면 꽤 큰 상승을 이렇게 만들었던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고 글쎄요 대마불사를
했는데 6천억짜리 한국 코인의 대표 위믹스를 그냥 죽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내일 보면 알겠죠. 그러면 내일 그런 내용들이 가시화되면 이런 종목들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것도 괜찮고요. 포스코 인터가 자원 관련 종목으로서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시총이 3조인데 올해 당기순이익이 한 6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회사이고요. 향후로도 더 뭐 실적의 호조는 지속이 될 만한 회사인데 크게 올랐다가 쉬었다가 21선을 밟고 오늘 7% 상승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 흐름도 아주 양호하고요. 다시 공략할 만한 지점에 왔다라고 보여지고 세아 제강 지주 같은 종목은 그냥 좀 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총이 4,400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4천억이에요. 2천억이에요. 2천억. 연간으로 봤을 때 내년에도 한 1,800억이야. 2천억 가까이 벌어. 그러면 뭐야? 2년 벌면은 시가총액을 다 벌어요. 유보율 5,000%. 예. 이런 회사가 안 오르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결국엔 우크라이나든 뭐 네옴시티든 어디든 간에 이런 철강, 강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런 종목은 그냥 그냥 사도 예, 그냥 여유 자금이 있고 뭔가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솔트룩스는 인공지능 관련 회사로서 뭐 가상 인간의 버추얼 스튜디오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내용으로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대금이 43억 나왔고요. 분봉으로 봤을 때 상한가를 굉장히 빨리 마감을 했죠. 11시 전에 마감을 했네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만 보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다 뚫고 가지는 못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갈 텐데 그럴 때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 NBT인데요. NBT도 계속 바닥을 헤매다가 거래대금이 500억 한번 나왔고요. 시총은 960억이고 그리고 옆으로 쉬다가 다시 오늘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은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아닌데 바닥권에서 뭔가의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워닝 머티리얼즈도 실적이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시총은 4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900억, 당기순이익 800억 나는 회사인데 성장을 못하느냐? 성장을 더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저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반도체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NHN 한국사이버 결제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코로나 때 41,000원, 41,000원, 4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3,000원까지 떨어졌네요. 전자결제 이런 것들이 요즘 뭐 애플페이 얘기도 나오고 이런 페이 관련된 종목들, 결제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때 또 실적이 동반된 회사로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고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폴라리스 우노, 가발 만드는 회사다. 가발이면 어떻고 대머리 치료제면 어떠냐. 이렇게 거래량 빵빵빵빵 나오고 뭔가 출발 안 하는 게 이상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4% 상승을 했고요. 더 오를 여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래량에 팔아먹은 내용도 없는데 그냥 끝낼 수는 없겠죠. 다음은 다월 인베스트인데 마찬가지로 아까도 이런 모습이 한번 있었죠. 쭉 다 모았다가 이제 21선, 61선 모이는 데서 4% 상승을 하면서 상승의 어떤 상승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었다. 시총 2,600억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뭐 800억, 650억 많이 벌었죠. 왜냐? 작년같이 시장이 좋을 때는 상장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엑시트를 많이 하고요. 올해는 그렇게 엑시트를 많이 하진 못했네요. 그래도 어쨌든 부채 비율도 없고 실적이 작년, 재작년 잘 나왔던 회사입니다. 에코프로 HN인데요.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 시총은 8,200억.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 100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는 대표 주자 에코프로 그룹에 속한 종목이고 오늘 거래대금은 얼마 안 나왔네요. 38억 정도 나왔고 다만 흐름이 쭉 올라가다가 21선에 너무 아름답게 안착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기술적 모습이고요. 주봉상으로도 20주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안착하는 모습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종목 보시면 되겠고요. 20분을 안 넘기려고 했는데 조금 넘었네요. 다음은 특수 프린팅 관련된 NZ 신규 상장주이고요. 시총 1,100억 밖에 안 되고 특수 프린팅이 뭐냐? 진단 키트에 진단 시약 같은 것들을 발라주는 요즘 시대에 너무 잘 맞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윗꼬리 매물이 있고 어제도 음봉이 있었는데 그 음봉을 깨지 않고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대한항공입니다.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올라갈 듯 하다가 못 올라가고 또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21선, 61선 만나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되면서 3% 올랐고 주봉 단위로 봤을 때도 이제는 20주선에 올라와서 조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총은 9조고 영업이익이 한 3조 나오기 때문에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 이제 안 오른 대형주 중에 갈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